자, 일단 27페이지 33번 가겠습니다. 27페이지 33번. 자, 행정상 법률 관계 보겠습니다. 1번 별표제. 이것도 처음 보는 분은 없으시죠?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계약 공법관계죠.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번 헌법재판소는 정부 투자기관에 출자로 설립되는 회사 내부의 근무관계, 공사의 근무관계요. 공사의 근무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에 보는 거죠. 사법관계. 자, 사법관계라고 보는데, 사법부라고 보는데, 자, 문제는 그 위에 두 번째 줄입니다. 자,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요게 틀렸어요. 사법관계인 건 맞아요, 여러분. 사법관계인데,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면 공법관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기본은 사법관계다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조합의 근무관계. 조합은 어떻게 돼요? 조합은 공법관계죠? 조합은 공법관계입니다. 자, 공공조합. 이런 걸 공공조합이라고 하는데, 공공조합은 공법관계. 그 다음에, 자, 지방소방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 여기서 보수 동그라미 치고 초과근무수당 얘기하는 겁니다. 초과근무수당. 시험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더 잘 나와요.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고, 소송은 어디로 간다?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34번 내려오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신청. 주택 재개발 신청에 따른 설립 인가 처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야.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자,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자, 성격상 뭐예요? 특허. 특허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허. 자, 아이고, 다 그거네. 자,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자, 그러면 먼저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라는 거 있고, 자, 조합 설립 추진위가 있어요. 추진위.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자, 이거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법적 관계를 설건해 주는 건 아니야. 설건해 주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자, 이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인가에 해당합니다. 인가. 자, 추진위. 이거는 그냥 조합이고, 이건 추진이에요. 추진이. 그 전 단계예요.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 네. 그러면 여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겠죠. 재개발 사업 하나 하는데. 그러면 5개의 추진위원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군데를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해주는 거니까 설건적 처분인 특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젠 사업 시행 인가. 자, 사업 시행 인가가 있겠죠. 사업 시행 인가. 자, 사업 시행 계획인가? 시행 계획인가? 똑같은 말인데. 사업 시행 계획. 이게 있어? 그럼 그거 인가해줘. 이거는 인가입니다. 인가. 자, 이게 기본행위고 인가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걸 잠깐 볼게요. 여기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서 자,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한 하자가 있어요. 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고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한 하자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었어.
자, 주어 설립 인가 처분이 났는데 주어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 뭘 따져야 된다? 이 인가 처분.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 소송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성격상 인가가 되는 거예요. 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관리 처분 계획이 자, 인가가 있기 전이 있고 있기 전에 후가 있어요. 그러면 있기 전에 총회 결의 내용이 있어요. 총회 결의 내용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 그때는 당사자 소송으로 하는데 자, 결의가 난 다음에는 해당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된 관리 처분 계획을 가지고 항고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인가 전후의 소송의 형태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조합과 조합장과 그쵸? 그 다음에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요. 분쟁.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소송으로 가야 돼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1번 볼게. 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인가 처분이 났어. 또는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를 쓸 성질을 거는 것이 아니라, 즉 단순히 인가가 아니라 라는 뜻이에요. 인가가 보충 행위니까 보충 행위이니까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 즉 공법인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자,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게 특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한 문제 나왔고. 맞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서 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 결의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자, 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 소송으로 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 갖춰야 하고 자, 뭘 다퉈야 된다? 요거를 항고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라는 거 나왔어요. 요거 하나 나왔고. 맞는 말이죠. 3번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장, 조합 임원 사이의 선임 회임을 둘러싼 것은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뭘로 가야 돼요, 여러분? 민사소송으로. 요거 한 문제 나왔고.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주체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안이에요. 조합총회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자 뭐를 다툰대요? 효력을 다툰대.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툰대. 네. 그럼 뭘로 가야 돼? 당사자 소송. 요거 한 문제 나왔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35번 갈게요. 아, 이것도 또 많이 나오죠. 이거 필기하셨죠?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기억번 당연무효인 조세부가 처분을 이유로 한 여러분 세금 관련해서 제가 잘 나오는 것만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조세부가 그 다음에 그거 안 냈어. 그래서 체납해. 자, 이건 당연히 무슨 관계?
그치, 공법관계.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처분성도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청구가 있어요. 이건 대등한 관계에서 내 돈 돌려줘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것도 공법관계지만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돼요. 환급 당사자. 자, 그 다음에 과온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자, 사법관계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자, 여러분 국공유 재산을 우리가 행정재산하고 다른 말로 공물 일반 재산으로 나누죠. 다른 말로 예전의 명칭은 잡종재산, 그치? 자,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법관계로 보죠. 기본적으로 행정재산, 일반 재산은 사법관계로 보는데, 자, 정확히 이것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쓰겠다. 자, 일반 재산을 대부해줘. 대부가 뭐야? 빌려준다라는 거죠. 대부해주고 대부료를 부과해요. 대부료를 받아. 자, 요거는 사법관계예요. 그런데 자, 요게 좀 중요한데 여러분. 자, 대부를 해주고 대부료를 받는 것은 사법관계인데 이 양반들이 대부료를 안 내네. 그러면 대부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제 징수해. 그 다음에 이 일반 재산이든 일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가지고 사용해. 무단 점유해.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겠지. 자, 이런 거는 사법관계에 아니,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거.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거. 당연히 처분성도 있어서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항고소송. 항고소송가 있을까요? 다시 일반 재산 사용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법관계. 그래서 일반 재산에는 행정재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 27페이지 33번에 1번 판례 있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사용하는 거.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행정재산 사용하는 거 특허예요. 특허. 대부분 특허예요. 자, 그러니까 공법관계고. 근데 이제 일반 재산일 때는 기본적으로 빌려주고 돈 받는 거는 사법관계지만 돈을 안 내서 강제징수하거나 이건 여기서 갑자기 우월적 지위가 생기는 거죠. 원래 우월적 지위가 있는데 감추고 있다가 여기서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법관계고 항고소송으로 가는 거야.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지? 이거 구분 잘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계약을 맺는 방식이 뭐예요? 입찰이죠, 입찰. 공공계약, 조달계약 이런 거 다 입찰 방식입니다. 입찰. 그래서 이런 입찰 계약. 자, 이건 기본적으로 입찰 계약이잖아. 계약. 공법, 사법? 사법.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이 있어요. 입찰 보증금. 이거를 국고로 귀속시킵니다. 자, 이것도 사법. 자, 근데 입찰을 받는데 입찰 참가자를 제한해.
자, 이거는 공법, 사법 바로 얘기하면 안 되고 구분을 해줘. 누가 했는지까지 구분해줘야 되지. 그래서 행정청에 했으면 우호적 지위에서 한 거니까 공법관계. 그 다음에 자, 공사나 공단 같은 데서 했어. 공사에서 했으면 사법관계. 자, 빨리 갑니다. 기억번 갑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사법, 니은. 자, 여러분,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결정, 공법관계입니다. 공법관계인데 이건 소송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당사자 소송이죠. 정해진 퇴직연금 급여 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당사자 소송입니다. 디귿번,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특허, 이거는 항고죠, 항고. 행정재산이고, 특허고, 항고 소송이다. 그 다음에 리을번, 자, 국유재산 무단 사용한 사람한테 변상금 부과 처분해서 공법관계고 항고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니은, 디귿, 리을 다 공법관계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에 대한 일반 재산을 얘기하는 거지. 대부, 대부류, 납입, 고지, 이거는 자, 강제징수란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사법관계입니다. 입찰 보증금 국고를 귀속시키는 것도 사법관계고요. 자, 요거 세 가지 잘 나오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법관계 당사자 넘어가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청과 행정주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행정관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죠. 행정청,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처분행정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행정청의 권한 내에서 행한 행위의 법적 효과는 직접 당의 행정청에 귀속된다. 틀렸습니다. 누구한테 귀속돼요? 행정주체에게 귀속되고, 행정주체는 주로 국가죠, 국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2번이 틀렸고, 3번, 행정주체 중에서 공공단체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주체가 아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세모 쳐야 될 것 같아요, 세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헌법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학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거든.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선진 중 성의 없는 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얘기하고 싶은 건 뭔지 알겠어. 헌법 규정은 공공단체하고 국가하고 공공단체고 국가배상법상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냥 이렇게 국가배상법상 배상주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공공단체가. 지방자치단체도 공공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아시죠 이거? 행정주체, 국가, 공공단체. 자, 국가, 공공단체. 그 다음에 공무 스탁 사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스탁 사인. 그다음에 공공단체가 네 가지가 있지. 지자체. 그다음에 조합. 우리 지금 아까 했었던 재건축 조합 같은 공공조합. 아까 제가 공법관계라고 한 직원들 공법관계라고 하는 그런 조합들. 자, 그런 거 조합을 공공조합이라고 하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영조물 법인. 공재단. 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공공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 선지가 좀 애매하다는 건 느끼시겠죠? 그냥 세모 칩시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지. 4번 행정청의 권한에 일정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원칙적인 얘기예요. 원칙적인 얘기.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명의지 명의.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피고적격 얘기하는 거야. 피고적격. 자, 피고적격 할 때 여러분 권한이 위임됐어요. 권한이 위임됐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가 원칙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의가 어디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원칙적이라고 권한이 위임됐다는 거는 권한이 여기다가 일로 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받은 쪽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권한이 위임된 게 아니라
국민들은 몰라. 그냥 내부에서만 위임된 거거나 그냥 대리를 해준 것 뿐이에요. 내부 위임이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디가 갖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위임을 한 행정청, 위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야. 원칙은. 자, 그런데 여기서 원칙을 얘기하니까 위임이라고 했으니까 수임청이라는 표현이 맞죠? 수임청을 피고로 한다. 틀린 것은 2번. 3번은 애매함. 37번, 1번. 행정주체의 행정사무 담당자를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 행정기관의 관계는 회사와 대표이사의 관계가 유사하다. 맞습니다. 국가와 대통령의 관계. 그렇죠? 대통령은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 국가기관이라고 했어요. 국가기관. 그 국가기관에 누가 돼야 될지를 이번에 선거를 하는 거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 행정기관을 둘까요 말까요로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공공단체와 같은 행정주체는 행정객체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국가 빼고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국가 빼고는 다 가능하다. 왜? 여기서 국가만이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원적 주체. 그래서 얘네들은 주체도 되고 객체도 돼.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2번 틀렸고 3번. 판례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행정주체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 의무자에 불과하다. 그냥 걷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행정주체는 법인격이 아니라 인격성을 가지나, 그러니까 즉 법인격을 가지나라는 얘기죠. 행정주체는 법인격이 있죠. 하지만 행정기관은 법인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사람이에요. 법인이야, 법인. 법적으로 인정한 사람이야. 대한민국은. 근데, 대통령은 행정기관입니다. 아시겠죠? 자, 38번 가겠습니다. 공무수탁 사인. 자, 1번. 공무수탁 사인 제도는 공권의 행사가 사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맞습니다. 법적 근거가 요해야지 행정청이 나 일하기 싫어. 그냥 사인한테 맡겨야지 하고 공무수탁 사인하면 안 돼요. 공무를 맡길 수 있는 것만 맡기는 겁니다. 2번 공무수탁 사인의 위임자의 관계는 공법상 위임관계로 맞아요. 관리감독하에 놓이게 되고요. 위임자에게 또 비용 청구권을 가지는 이런 걸 우리가 공법상 위임관계라고 얘기해요. 이거 써있네. 공법상 위임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행정주체도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걷는 것은, 자, 행정처분성도 없죠. 처분성 없습니다. 자, 4번.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 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는 누가 돼야 돼요? 공무수탁 사인이 돼야 되죠. 공무수탁 사인. 자, 공무수탁 사인은 세 가지 모습을 띱니다. 공무수탁 사인은 세 가지 모습을 띠는데, 자, 항고소송일 때는 처분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공무수탁 사인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공무수탁 사인도.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할 때는 행정주체로서 인정을 받아요. 공무수탁 사인은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주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다. 공무수탁 사인. 자,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필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3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 개인적 공권은 원고 적격과 관련이 있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가 중요하다 할지 내. 자, 그 내에 있으면 법규상 조리산 신청권 있다. 2번 무하자 재량 청구권은 자, 수익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수익적이냐 부담적이냐 침익적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검사 임용이라든가 대표적인 검사 임용 수익적이죠.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세금을 내기는데도 하자 없게 세금 내려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주로는 근데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국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그냥 X 쳐주세요. 이거는 이 선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자 공무원 연금수급권은 어쨌든 공무원 연금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정해집니다. 누가 수급자가 돼야 되고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법률에서 정해지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수급권 자체는 헌법 규정만으로 생기는 거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어쨌든 이건 뭘 물어보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X 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행정개입 청구권은 이것도 사실 좀 무리한 선지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행정개입 청구권은 주로 경찰 행정 분야에서 적용되는 건 맞아. 행정개입 청구권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얘기하는 게 김신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행정에서 적용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자치경찰대 도입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행정개입 청구권이랑 자치경찰대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 문제를 만든 것 같아. 어쨌든 2번이 맞다. 2번이 맞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번은 별표 치시고 1번 판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27페이지를 다시 오셔서 34번은 다 중요해요. 모든 선지가 다 중요하고 34번은 3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빼먹고 안 드린 것 같은데 35번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29페이지로 넘어와서 36번의 경우에는 그닥 여러분 4번 정도만 별표 쳐주세요. 4번 피고적격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자 37번은 됐고요. 38번에서 2번 별표 치시고 공법상 위인관계.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별표 칩니다. 3번 원천징수 의문장. 그 다음에 4번도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31번으로 넘어와서 31페이지로 넘어오셔서 39번에 1번은 별표 치셔야 됩니다. 39번에 1번. 자, 그 다음에 40번 넘어가겠습니다. 1번. 양자는 행정법 관계에서 구별할 필요도 없으며 공권과 반사적 이익, 특히 도지사의 도지정 문화재 지정하는 행위로 인해서 설령 위 지정 처분에서 어느 개인이나 그 선주의 명예 내지 명예 감정이 손상된 경우나 일반 국민의 또는 주민들의 문화재 항유할 이익 이런 거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죠. 네, 법률상 이익 없다. 1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1번. 2번, 여러분, 개인적 공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강행 법규와 사익보호성.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줄 관련 규정 동그라미 치고 이게 이제 법규야, 법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국민 개인의 보호. 그 법규가 국민 개인을 보호할 목적이다. 야 개인적 공권을 갖습니다. 2번 맞는 말이에요. 두 가지 조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법규가 공익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일정한 자기부자기를 명하고 있을 때 그 반사적 효과를 얻은 국민들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죠. 왜? 공익상 견지에서 그러니까 사익보호성이 없다는 얘기지.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법률상 이익이고 개인적 공권인데 지금 사익보호성이 없잖아. 그냥 공익상 하는 거잖아. 그런 거는 그냥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번 판례에 따르면 불가당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변경을 구할 국민들의 신청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죠. 여기서 얘기하는 신청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권 취소에 대한 신청권이죠. 불가당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쟁송 취소는 못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직권 취소는 할 수 있죠.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신청할 권리는 있냐 없냐? 없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비슷한 그 내용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죠. 원고적격 관련해서. 그쵸? 자, 원고적격 관련해서 원고적격이 있다라는 내용은, 자, 여러분, 원고적격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이익이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공권이 있다? 개인적 공권이 있다. 뭐를 인정한다? 사익보호성을 인정한다. 뭐를 인정한다? 거부 처분 시에는 신청권을 인정한다. 지금 이제 신청권을 인정한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자, 그럼 보세요. 원고 적격이 있다. 자, 원고 적격이 있다. 라는 말은,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냥 나이브하게. 항고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이익이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어떤 공권이 있다? 개인적 공권이 있다. 그 다음에, 자, 법률상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개인적 공권의 종류가 강행법규와 사익보호성이라고 그랬는데, 강행법규는 필요 없어요. 거의 다 있으니까.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사익보호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청권이 있다. 이것도 원고 적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거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나 그 원고 적격을 거부 처분 받았다고 아무나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경원 관계에서, 그쵸? 경원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경쟁자 관계에서는, 경원 관계, 경업자 관계, 그쵸? 경업자 관계에서는, 자, 뭘 따져요? 원고 적격이 있는지? 특허 허가를 따지죠. 그쵸? 그래서 특허인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있다. 그러니까 특허이다라는 얘기는 원고 적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허이다라는 얘기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얘기고, 이것도 있다는 얘기,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제가 하이어라키를 살짝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시험 선지가 있다. 항고 소송을 할 수 있다. 원고 적격을 가진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개인적 공권을 가진다. 사익보호성이 존재한다. 신청권이 있다. 특허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다 한마디로 원고 적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청권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파트에서. 넘어갈게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41번. 자, 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법인의 주주가, 이것도 이제 간혹 시험에 나와요. 국회나 이제 7급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데,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원고 적격을 못 가져요. 법인의 주주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갖습니다. 근데 거기 예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는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권에 대해서 직접 방해 배제 청구권은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익보호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도시계획 구역 내 이거 아까 했었죠? 원고 적격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라도 별표 쳐주세요. 라도 시험에 갖고 나오죠. 시험 아파트 분양 개선 지침, 특별 분양 개선 지침,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험 아파트 특별 분양 신청권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물 철거 신청도 없습니다. 자, 정답은 두 개, 다 42번, 1번.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은 행정권의 재량권 통제를 위한 이론인데, 맞죠?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 당행 재량 행위는 기속 행위로 전환됐다고 본다. 맞는 말이죠? 영으로 수축됐으니까. 2번. 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정 처분을 틀렸죠, 여러분. 특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은 실체적 공권이고, 그럼 뭘로 바꿔줘야 되나?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만 바꿔주면 되겠네. 그렇죠? 행정 개입 청구,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여러분, 하자 없는 재량을 요구하는, 자, 형식적 공권이에요. 하자 없는 재량을 요구하는 형식적 공권. 자, 이렇게,
특정 처분을 요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행정개입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답이고,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실익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여부를 밝힌 데 있으며, 맞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 얘기하는 거지. 뭐 원고적게 될 수 있어 없어? 항고소송 갈 수 있어 없어?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 없어? 그 얘기하는 거고. 자, 중요한 말. 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법률상 이익 아니죠?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익보호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익보호성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번. 석탄산업법 시행령 소정의 재해 위로금 청구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미리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재해 위로 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입니다. 여러분, 공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사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권, 공권이에요, 사건이에요? 공권이죠. 선거권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투표하러는 안 갈 수 있어. 근데 왜 나한테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줬냐고 포기할 수는 없어. 그냥 투표를 안 가면 돼. 아시겠죠? 자, 3월 9일. 네. 가능하면 꼭 투표하세요. 자,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개인적 공권입니다. 그렇죠? 자, 43번. 아, 근데 들어가서 투표용지 사진 찍으면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 밖에 나와서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하는 건 된다고 하더라고. 사진 찍을 때. 근데 투표소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자, 43번. 43번. 다음 사례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갑의 현행 행정쟁송법의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주로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공장을 세웠는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여기 중요한 말 나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뭐 했다는 거야? 부작위했다는 거.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1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뭐 해야 돼? 의무이행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취소 심판이니까 여러분 맞죠? 의무이행 심판을 해야 되죠. 취소하지 말고. 뭐 취소할 게 있어야 취소하지. 자, 그 다음에 2번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을 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자, 여기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제기에 따라서 처분청인 흥덕구청장은 스스로 갑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뭐 부작이다. 그러면 대답을 하면 돼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소송으로부터 부작위와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쵸, 소송할 수 있고, 자, 확인하는데 그쳐야 되고 실체적 처분 내용까지 심리한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4번처럼 인용 판결이 있으면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 그러니까 거부 처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자기잖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자기만 하면 돼. 자기만. 44번.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행정청이잖아. 근데 내가 정말 허가를 내주기 싫어. 그러면은 나 같으면 거부 처분 안 하겠어. 거부 처분하면 바로 거부 처분에 대한 그 취소 소송을 할 거 아니야. 일단 부작위를 해도 시간을 끌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걸겠지. 그러면은 그때 거부 처분해야지. 그럼 시간을 완전히 끌 수 있겠죠. 자, 자기가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44번.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과 행정개입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됐는데 1번 볼게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개입 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지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화되어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는 얘기고. 2번. 자, 의무이행 소송이지만 행정개입 청구권이 보장으로 인해 가장 적절한 소송성 의무이행 소송이죠. 의무이행 소송 인정되지 않죠. 의무이행 심판만 인정되죠. 3번. 행정개입 청구권은 권리가 자, 여러분, 하자 없는 처분을 해주세요. 라는 것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죠. 행정개입 청구권이 아니라 바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바뀌었고요.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행정기관이 선택재량을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정재량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예, 맞고요. 잠깐, 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